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2이 된 한정이라고 합니다. 28년 전 남편 이명철과 결혼해 아들, 딸 낳고 평범하게 살아왔어요. 남편은 4년 전 대기업에서 명예퇴직하고 지금은 집에서 주식이나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다 자라 독립했고 큰아들은 미국에서 일하고 있어요. 딸은 작년에 결혼해서 분가했죠. 그러고 보니 집은 텅 비어버렸네요. 남편과 저 단둘이만 남았습니다. 퇴직 후 남편은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말이 없어도 다정했는데 요즘엔 무뚝뚝하고 예민해졌죠. 가끔 제가 물어보면 시끄러워라는 말만 내뱉고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한때는 서로 눈빛만 봐도 웃음이 나던 사이였는데 언제부터인가 형식적인 인사만 나누는 동거인이 되어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 밥상 차려주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너무 무료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내가 꿈꾸던 인생이었나? 화장기 없는 얼굴, 흰머리가 눈에 띄기 시작한 머리카락, 주름진 손. 나이 50이 넘으니 제 자신이 점점 투명해지는 것 같아요. 남편에게도 세상에게도 심지어 나 자신에게도 존재감이 사라져가는 기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서 청첩장 하나를 발견했어요. 고등학교 동창 김영숙의 아들 결혼식 초대장이었습니다. 고등학교. 그때가 마지막으로 제가 나로서 살았던 시절이 아니었나 싶어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림하느라 어느새 30년이 흘렀네요. 그동안 저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던 것 같아요. 정이라는 사람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청첩장을 보며 문득 그 시절이 그리워졌어요. 단발머리에 교복 입고 친구들과 하교하던 그 시절, 미래에 대한 꿈이 가득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서서 화장을 해봤어요. 립스틱 바르고 눈썹 그리고 그동안 방치해 두었던 제 모습을 다시 찾아보려 노력했죠. 결혼식 날 오랜만에 동창들을 만날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남편은 나 안 갈래라며 시큰둥하게 말했지만 저는 혼자라도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예쁘게 차려입고 집을 나섰죠. 그날따라 하늘도 맑고 기분이 좋았어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사실 오랜만에 혼자 외출하는 거라 마음이 들떴어요. 평소에는 남편의 눈치를 보느라 장복이나 마트 가는 것 말고는 혼자 외출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오늘만큼은 온전히 한정이로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결혼식장으로 향하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새삼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평범한 일상이지만 마치 새로운 세상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동네를 지나며 문득 생각했어요. 나는 여기서 얼마나 행복했을까? 28년 결혼 생활. 처음에는 사랑도 넘치고 꿈도 많았는데 언제부터인가 모든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죠. 아이들을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중년이 되었고 이제는 빈 둥지만 남았어요. 남편과 단둘이 남겨진 집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무슨 의미일까? 침묵만 흐르는 식탁에서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은 멀어진 관계에서. 이게 정말 내 남은 인생의 전부일까? 갑자기 숨이 막혀왔어요. 결혼식장에 도착하자 옛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정이야, 너 여전히 예쁘다. 서로 안부를 물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식장 구석에서 누군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고등학교 시절 같은 반이었던 김도훈이었습니다. 도훈은 학창시절 반에서 제일 잘생기고 공부도 잘했던 학생이었어요. 모두의 선망의 대상이었죠. 저도 그를 몰래 좋아했었어요. 하지만 용기가 없어서 한 번도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금도 여전히 멋있었어요. 50셋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건강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죠. 정이야, 오랜만이다. 도훈이 다가와 인사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청춘으로 돌아간 느낌이었어요. 우리는 어색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도훈은 대학 교수가 되었다고 했어요. 물리학을 가르친다고 했죠. 그리고 5년 전에 이혼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와인 한잔 할래? 도훈의 제안에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옛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꽃을 피웠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도훈과 둘만의 대화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는 여전히 젠틀하고 따뜻했어요. 공부 이야기, 직장 이야기, 가족 이야기. 서로의 삶을 조금씩 나누었죠. 정이야, 너 여전히 웃음소리가 예쁘다. 도훈의 말에 얼굴이 붉어졌어요. 언제 이런 말을 들어봤을까요? 남편에게서는 듣지 못한 지 오래됐죠.
집에 돌아가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난 결혼한 여자야. 이런 감정을 가져선 안 돼. 그날 이후로 도훈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남편이 옆에 있어도 도훈 생각이 나고 잠을 자려 해도 그의 미소가 생각났죠. 스스로에게 화가 났어요. 이런 감정은 가져선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마치 메마른 사막에 내린 단비 같았어요. 일주일 후 도훈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정희야, 커피 한잔 할래?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 좋아. 그렇게 우리의 비밀스러운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친구로서의 만남이었어요. 카페에서 커피 마시며 이야기하고 서점에서 책 구경하고. 하지만 점점 특별한 감정이 자라났죠. 도훈과의 만남은 저에게 색다른 활력을 불어넣었어요. 마치 청춘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도훈의 메시지를 확인했고 하루 종일 그와의 만남을 기대하며 지냈죠. 가끔은 양심의 가책도 느꼈지만 그 설렘이 너무 달콤해서 멈출 수 없었어요. 도훈은 항상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남편과 달리 제 감정에 진심으로 공감해 주었죠. 정희야, 너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라는 그의 말 한마디에 제 가슴은 녹아내렸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여자로서의 존재감이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는 느낌 정말 오랜만이었죠. 매번 만날 때마다 도훈은 작은 선물을 준비해 왔어요. 꽃 한 송이, 손수건, 책갈피. 소소하지만 정성이 담긴 선물들이었죠. 저도 모르게 그에게 더 깊은 감정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우정인지 아니면 더 깊은 감정인지 스스로도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도훈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모든 고민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가을비가 내리던 날이었어요. 도훈과 미술관에서 전시회를 보고 나오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졌습니다. 우산은 도훈만 가지고 있었죠. 같이 쓰자. 도훈이 우산을 제 쪽으로 기울였어요. 어깨가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그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향수 냄새도 났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정희야, 사실 그때 너 좋아했었어. 도훈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걸음을 멈췄어요. 고등학교 때? 저도 모르게 물었죠. 도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넌 항상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난 말 한마디 건네기도 어려웠어. 빗소리만 들리는 정막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35년이 지났지만 그때의 감정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널 좋아했었어.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죠. 두 사람 다 고백하지 못했던 첫사랑. 이제야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다니. 도훈은 우산을 내려놓고 저를 안았어요. 빗속에서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키스했어요. 마치 청춘의 한 페이지처럼 아련하면서도 강렬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여자로서의 설렘을 느꼈어요.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것, 아름답다고 불리는 것, 원하는 대상이 된다는 것. 결혼 생활에서 잊고 살았던 감정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도훈은 제게 잊고 있던 나를 되찾게 해주었어요.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자 죄책감이 엄습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의 얼굴을 보는 것이 괴로웠어요. 28년 동안 함께한 사람. 배신감을 느끼게 할 수는 없었죠. 도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이제 만나지 말자. 하지만 도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더 만나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결국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또다시. 가을에서 겨울로 계절이 바뀌는 동안 우리는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남편 몰래 약속을 잡고 다른 동네로 가서 데이트했어요. 마치 학창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죠. 그 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정희야, 너랑 있으면 행복해. 도훈의 말에 마음이 녹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커져갔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일까?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감정에 이미 빠져버렸어요. 스스로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비가 내리던 그날 우산 아래서의 키스는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마치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도훈의 부드러운 손길, 그의 따뜻한 시선, 그리고 달콤한 목소리.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키스 후에 우리는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런 느낌을 잊고 살았네. 제가 중얼거리자 도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이혼하고 나서 다시는 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할 줄 알았어. 그의 솔직한 고백에 마음이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물었습니다. 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자. 단순한 대답이었지만 그 순간 저에게는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지금 이 행복에 집중하고 싶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비는 그쳤지만 제 마음속에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행복감에 가슴이 벅차올랐고 다른 한편으로는 죄책감에 괴로웠어요.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습니다. 도움과의 관계는 제게 너무 소중했고 그와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진정한 행복을 느꼈으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조금씩 변해갔어요. 화장을 더 신경 쓰고 옷도 예쁘게 입고 머리도 새로 염색했죠. 거울을 볼 때마다 달라진 내 모습에 설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자존감이었어요. 도우는 늘 제게 예쁘다, 멋있다고 말해 주었거든요. 남편 명철은 처음엔 제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하지만 점차 의심하기 시작했죠. 요즘 자꾸 외출하네? 어디가?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친구 만나러 간다고 얼버무렸어요. 명철은 더 묻지 않았지만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았죠. 어느 날 도훈과 차 안에서 키스를 나누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죠. 어디야? 왜 전화를 안 받아? 화가 난 목소리였어요. 당황해서 친구랑 영화 보고 있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도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우리 둘 다 이 관계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죠. 집에 돌아오자 남편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화 뭐 봤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떤 영화가 상영 중인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죠. 그냥 로맨스 영화. 말을 더듬었어요. 명철은 코웃음을 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남편이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의심만 하는 걸까? 도훈과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어요. 가끔은 호텔에서 만나기도 했죠. 죄책감도 있었지만 도훈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행복이 너무 컸어요. 그는 저를 여자로 대해 주었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사랑이었어요. 정희야, 우리 함께 갈 수 있을까? 어느 날 도훈이 물었어요. 무슨 뜻이야? 저는 당황했습니다. 난 널 정말 사랑해. 이대로 헤어질 수 없어. 도훈의 진지한 고백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 남편과 이혼하고 도훈과 새 출발을 할 수 있을까? 아이들은? 가족들은?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의 모습을 보았어요. 텔레비전 앞에 앉아 무표정하게 화면만 보고 있었죠. 이 사람과 정말 평생을 함께할 수 있을까? 이 권태로운 일상에서 탈출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죠. 밤새 뒤척이며 고민했습니다. 매일 아침 화장을 하며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하지만 거울에 비친 생기 있는 내 모습을 보면 다시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도훈과 함께 있을 때면 제 자신이 빛나는 것 같았고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였죠. 남편과의 관계는 더욱 소원해졌어요. 식사 시간도 어색했고 대화도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남편이 요즘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라고 물으면 바빠서라고 얼버무렸죠. 거짓말이 쌓여갈수록 죄책감도 커졌지만 이미 도훈에 대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도훈이 제안했습니다. 주말에 여행 갈래? 둘이서만.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에게는 동창회가 있어서 하루 묵고 올 거야 라고 거짓말했습니다. 바닷가 펜션에서 보낸 그 하루는 정말 꿈 같았어요. 아무런 방해 없이 오직 우리 둘만의 시간. 처음으로 세상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날 밤 도훈은 제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했어요. 정희야, 난 정말 널 사랑해. 함께 미래를 꿈꾸고 싶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행복했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이 행복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지금 이 행복에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남편에게 어떻게 말할지 고민했어요. 이혼을 요구해야 할까? 그럴 용기가 있을까?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도훈과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행복을 위한 선택을 하고 싶었어요. 어느 날 아침 명철이 갑자기 물었어요. 당신 혹시 요즘 무슨 일 있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겨우 대답했어요. 그냥 요즘 달라 보여서. 명철의 눈빛이 날카로웠죠. 뭔가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아, 그냥 중년의 위기라고 할까? 나도 변화가 필요해서. 어색하게 웃으며 얼버무렸습니다. 명철은 더 묻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계속 저를 주시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불안한 마음에 도훈에게 연락했어요. 남편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아. 도훈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당분간 만나지 말자. 조심해야 해. 도훈의 말에 서운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의 말이 맞았죠. 위험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이틀 후 집에서 청소를 하던 중 명철의 서랍에서 이상한 영수증을 발견했어요. 사설탐정사무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수증 날짜를 보니 한 달 전이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이 나를 미행시켰다고? 공포에 휩싸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도훈에게 전화했습니다. 도훈아, 큰일 났어. 남편이 탐정을 고용한 것 같아. 도훈의 목소리도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정희야, 증거가 있을 수도 있어. 조심해. 우리는 당분간 연락을 끊기로 했습니다. 모든 메시지를 지우고 통화 기록도 삭제했어요. 그날 이후로 집에서의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졌어요. 남편은 평소와 같이 행동했지만 가끔 저를 날카롭게 쳐다보았죠.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았어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느낌이었습니다. 주말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남편의 핸드폰을 발견했어요. 화면이 켜져 있었고 이상한 앱이 실행 중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핸드폰 복제 앱이었어요.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남편은 제 핸드폰을 몰래 복제해서 메시지를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공포에 질려 바로 도훈에게 전화했어요. 도훈아, 남편이 내 핸드폰을 복제했어. 모든 메시지를 봤을 거야. 도훈도 당황한 목소리였죠. 정희야, 어떡하지? 우리는 서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명철은 평소와 다름없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죠. 혹시 내가 오해한 걸까? 잠시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분명히 본 건 핸드폰 복제 앱이었어요. 명철이 모든 증거를 모으고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았어요.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명철을 보니 갑자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내가 날 감시해? 28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서로 불신하는 관계가 되다니. 언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명철이 출근하자마자 그의 서재를 살펴보았어요. 어디 더 많은 증거가 있을까 싶어서요. 책장 뒤 숨겨진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어보니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도훈과 제가 카페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차 안에서 키스하는 모습. 모두 선명하게 찍힌 사진들이었죠.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남편은 이미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까?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 더 많은 증거? 아니면 제가 스스로 자백하기를? 도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보냈지만 읽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공포와 불안 속에서 하루를 보냈어요. 저녁이 되자 명철이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밥 차려 한마디만 내뱉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밥상을 차리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모른 척할까? 아니면 먼저 고백할까? 어떤 선택을 해도 결과는 참담할 것 같았어요. 명철이 증거를 들이밀기 전에 먼저 고백하는 게 나을까? 하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도훈과의 연락도 끊긴 상태였어요.
그는 왜 연락을 피하는 걸까? 나만 혼자 이 상황에 내몰린 걸까? 결국 2주일 정도 도훈과 연락을 끊었어요. 너무 그리웠지만 더 이상의 위험은 감수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도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희야, 너 없인 못 살겠어. 한 번만 만나자. 간절한 메시지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결국 모텔에서 도훈을 만났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도훈의 품에서 모든 걱정을 잊고 싶었습니다. 정희야, 난 널 정말 사랑해. 함께 떠나자. 도훈의 말에 잠시 희망을 품었어요. 정말 가능할까? 새로운 시작. 어디로 갈 수 있을까? 제가 물었어요. 도훈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제주도 어때? 내 친구가 거기서 카페를 하는데 잠시 그곳에서 일하면서 우리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야. 현실적인 계획이었어요. 정말 새 출발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들은 어떡하지? 제가 걱정하자 도훈은 제 볼을 쓰다듬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내 행복을 위한 선택이니까. 그의 말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내 행복을 위한 선택을 할 때였어요. 28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되지 않을까? 일주일 후에 떠나자. 그때까지 필요한 것들만 챙기고. 도훈의 계획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그 시간 동안 어떻게 남편을 대해야 할지, 무엇을 가져가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명철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도훈과 헤어진 후 마음이 복잡했지만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긴 것 같았어요. 모텔을 나와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안심하고 택시를 타려는 순간 익숙한 차 한 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가족 차였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명철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차갑게 물었죠. 친구 만나고. 겨우 대답했어요. 그러자 명철은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이게 뭔지 알지? 봉투를 열어보니 사진이었어요. 도훈과 함께 있는 모습 카페에서 공원에서 그리고 모텔에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명철의 눈에서는 분노와 함께 슬픔이 보였어요. 그래, 너도 그런 여자였구나. 명철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나 오늘부터 친구 집에서 지낼 거야. 변호사 만나서 이혼 절차 밟을 거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할 수도 용서를 구할 수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제 잘못이었으니까요. 미안해. 겨우 이 말만 나왔어요. 명철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안하다고? 28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내가 뭐가 부족했길래? 왜 다른 남자를 찾았어? 대답할 수 없었어요. 무엇이 부족했냐고? 사실 물질적으로는 부족함 없이 살았죠. 하지만 정서적으로는 오랫동안 외로웠어요. 명철은 제 감정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저를 여자로 대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런 말들이 변명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제주도로 도망갈 계획이었지? 명철의 말에 놀랐어요. 그는 정말 모든 것을 알고 있었네요. 다 들었어. 차 안에서 대화 녹음기 설치해 놨거든. 명철의 말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렇게까지 감시당하고 있었다니. 명철이 짐을 싸서 나가자 집은 더욱 적막해졌어요. 천장을 보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도훈에게 연락했어요. 남편이 알아버렸어. 이제 어떡하지? 하지만 도훈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정희야. 미안해. 이제 현실이 되니 무섭다.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말이야? 혼란스러웠어요. 우리 이제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죠. 지금 날 버리겠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미안해. 난 정말 널 사랑했어. 하지만 도훈은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그날 밤 혼자 술을 마시며 울었습니다. 남편도 잃고 도훈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다음 날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들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들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딸도 마찬가지였죠. 엄마 당분간 연락하지 말아줘. 모든 사람들이 저를 외면했습니다. 혼자 남겨진 거예요. 일주일 후 도훈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정희야, 만나서 이야기하자. 잠시 망설였지만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도훈은 전과 달리 어색해 보였어요. 정희야, 미안해. 우리 관계가 너무 급격하게 진행됐어. 무슨 말이야? 넌 나에게 사랑한다고 했잖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훈은 한숨을 쉬었어요. 난 그때 진심이었어. 하지만 이제 현실을 봐야 할 것 같아. 우리가 정말 함께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함께 떠나자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훈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우리 그냥 좋은 추억으로 남자. 그 말을 끝으로 도훈은 자리를 떠났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했죠. 혼자 남겨진 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남편은 이혼 서류를 보내왔고 아이들은 연락을 끊었어요. 친구들도 저를 피했습니다. 모두가 저를 외면한 거예요. 외로움과 후회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도훈은 정말로 다시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는 제 인생에서 사라졌죠. 남편과의 이혼 절차는 계속 진행되었고 저는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후회해도 소용없었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어느 날 오랜 친구 영숙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희야, 괜찮아? 소식 들었어. 영숙은 유일하게 저를 판단하지 않고 위로해 주었죠. 사람이 어떻게 그러고 살아? 힘내. 그 말에 위안을 받았어요. 적어도 한 사람은 내 편이구나. 영숙과 술을 마시던 중 그녀가 이상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명철 씨 예전부터 그랬다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무슨 말이야? 영숙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죠. 명철 씨가 동네 여선생이랑 예전부터 관계가 있었다는 소문이 있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 언제부터? 영숙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 2년 전부터?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선 다 아는 이야기야. 충격이었어요. 2년 전부터라고?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니.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고? 기만당한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죄책감에 시달리며 괴로워했는데 남편은 이미 오래전부터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야? 그 여선생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숙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김유진. 우리 아파트 단지 옆 초등학교 음악 선생님이야. 35 정도 됐을 거야. 순간 그 이름이 떠올랐어요. 명철이 가끔 동네에서 봤다며 언급했던 그 선생님.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느꼈던 죄책감, 자책감 모든 것이 억울하게 느껴졌어요. 물론 제가 한 일도 잘못된 것이지만 명철은 저보다 먼저 더 오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마치 자신은 완벽한 남편인 것처럼 저를 비난했죠. 집에 돌아와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단순히 복수심에 사로잡혀 행동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 출발을 해야 할까? 밤새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결심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죠. 변호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남편의 불륜 증거를 찾아야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남편이 저에게 했던 것처럼요. 일주일 후 탐정이 사진과 동영상을 가져왔습니다. 명철과 김유진이 함께 있는 모습, 손을 잡고 걷는 모습, 키스하는 모습, 심지어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까지. 모든 증거가 명확했어요. 변호사는 이 증거들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혼 문제를 넘어서 저는 마음의 정리가 필요했어요. 명철을 직접 만나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죠.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명철에게 만남을 요청했어요. 카페에서 만났죠. 명철은 여전히 저를 차갑게 대했습니다. 할 말 뭐야? 이혼 서류 사인하려고? 비꼬는 말투였어요. 먼저 진실을 알고 싶어. 차분하게 말했어요. 어떤 진실? 명철이 짜증스럽게 물었죠.
그때 가방에서 사진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명철과 김유진의 사진들이었어요. 명철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말을 더듬었어요. 너도 알잖아. 2년 전부터 내가 바람 피운 증거야.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우린 서로에게 상처를 줬네. 명철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최근에 알게 됐어. 내가 나를 비난하고 외면할 때. 난 정말 괴로웠어. 그런데 내가 먼저 바람을 피웠다니. 그래서 뭐? 이제 서로 비겼으니 원점으로 돌아가자고? 명철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아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난 이혼할 거야. 하지만 공정하게 진행했으면 해. 공정? 무슨 소리야? 명철이 물었어요. 내가 나한테 위자료를 요구했잖아. 불륜을 이유로. 하지만 이제 내가 먼저 불륜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어. 법정에 가면 내가 불리해질 텐데. 명철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는 법적으로 자신이 불리하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뭘 원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 공정하게, 명확하게 요구했어요. 오랜 협상 끝에 우리는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명철은 상당한 위자료와 함께 집을 제게 양도하기로 했어요.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저는 드디어 자유로워졌습니다. 도훈은 어떻게 됐냐고요? 그와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는 위기 상황에서 저를 버렸죠. 그런 사람은 제 인생에 필요 없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단지 설렘과 도피였을 뿐. 이혼 후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떠났어요. 제주도로요. 아이러니하게도 도훈과 함께 가려고 했던 그곳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해변을 걸으며 제 삶을 돌아보았어요. 많은 실수를 했지만 그 과정에서 저 자신을 찾았습니다. 머리도 짧게 잘랐어요. 새로운 시작의 의미로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새로웠습니다. 이젠 나를 사랑할 차례야.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말했어요. 아이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해 주었어요. 특히 아버지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후로는 저를 더 이해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의 저는 요가 강사가 되었어요. 중년 여성들을 위한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죠. 같은 나이대의 여성들에게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늦게 깨달은 그 소중한 교훈을요. 간혹 명철의 소식을 들어요. 김유진과 헤어진 후 혼자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도훈도 가끔 제 생각이 난다고 연락해오지만 응답하지 않아요. 이제는 제 삶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글쎄요. 물론 실수도 많았고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그 과정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더 강해진 저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저 말이죠.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이에요. 때로는 실수도 하고 상처도 받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일어서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더 단단해졌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사랑과 배신, 그리고 용서와 복수 사이에서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일까요?